저는 오늘 이제 네오안티젠을 AI로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뮤노테라피가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이제 세대 이뮤노테라피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캔서 백신이고, 또 하나가 이제 카티 테라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의 경우는 이제 튜머에서 생성되는 돌연변이 소메릭 뮤테이션들이 어떤 이제 돌연변이 펩타이드를 만들고 그게 MHC 위에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T셀 반응을 유도하는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돌연변이 펩타이드를 mRNA 형태라든지 펩타이드 형태로 환자에게 넣어주면 이제 그게 이면 반응을 일으켜서 안티캔서 이펙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이제 머크와 모더나가 요 퍼스널라이즈드 캔서 백신으로 임상 3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머크는 이제 키트루다를 제공을 하고, 모더나는 네오안티젠 백신을 mRNA 형태로 해서 콤비 테라피를 하는 건데, 이상에서 이제 이것이 키트루다 모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1089명을 목표로 하는 이제 3사항을 개시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더나와 함께 코로나 백신에 이제 기여를 했던 바이오엔텍의 경우는 네이처에 보고한 것이 이제 앞에서는 이제 멜라노마였고, 이거는 팬크레아틱 캔서는 조금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널리 쓰이던 항암제는 암 종류는 아니지만 췌장암에 대한 또 일상을 바이오엔텍의 경우는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AI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DNA 돌연변이가 생기고 뮤탄트 펩타이드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이 환자마다 MHC가 너무나 다 다르고, 또 인간 파퓰레이션에서 가장 베리어블한 것이 MHC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돌연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에서는 MHC에 붙고 안 붙고 하는 것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 구조적인 결합을 예측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핵심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붙어서 APC나 튜머의 멤브레인에 나왔다고 했을 때 이 펩타이드와 이 MHC 구조가 TCR에 의해서 인지가 되고, 그게 이제 T셀 리액션을 일으켜야만 사실은 이면 반응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MHC와 펩타이드의 피지컬 바인딩은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그때는 이제 우선은 저희도 이 물리적인 결합을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여기다 AI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AI 모델은 좀 초라할 수가 있는데, CNN 모델이고 이쪽에 있는 펩타이드를 넣고 여기는 HLA-서열 넣고, 그다음에 저희 모델의 특징은 이 매트릭스의 이제 그 기존의 골드 스탠다드 모델은 사실 이 서열들만 가지고 이 인비트로 어세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냥 했었는데, 저희는 그 아미노산 간의 프레퍼런스를 대규모 프로테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아미노산 간의 인터랙션 프리퀀시를 토대로 해서 이 매트릭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제 성능이 더 개선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지컬 바인딩은 이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 이 셀에서 한 일은 어떤 일종의 글로벌한 컨소시엄,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좋은 그 펩타이드 MHC 결합 알고리즘을 다 통합을 해서 거기서 컨센서스가 있는 여러 알고리즘에서 잘 도출된 좋은 캔디데이트만 추린 다음에 그거를 정말 그 환자의 T셀에서 반응이 있는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608개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반응이 있었던 거는 37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피지컬한 바인딩 알고리즘을 다 합해도 이제 6% 미만의 성공률을 보일 정도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T셀 리셉터와의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출판한 연구에서는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이 T셀 리셉터 구조를 가지고 구조적인 모델링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단백질 약물 개발과 좀 다른 이 TCR 리셉터는 너무나 베리어빌리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꾼 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T셀 리셉터와 붙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백신을 투여를 했을 때 그게 MHC와 붙고 그 콤플렉스가 어찌됐든 T셀 반응을 유발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TCR의 구조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아까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는 이제 이 물리적인 바인딩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펩타이드와 MHC가 붙어 있고 그거를 그냥 어떤 도너의 T셀, 그러니까 블러드에서 PBMC에 그냥 반응을 시켰을 때 인터페론 감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냥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휴먼의 일반적인 제너럴 T셀 파퓰레이션에서 어떤 TCR 그 레퍼토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구조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이제 많이 해놓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이 생각을 바꿔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그 구조를 아주 똑같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 주어진 펩타이드 MH 서열의 이 매트릭스가 인터페론 감마를 냈었는지 안 냈었는지를 이 실험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성능 같은 것이 뭐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뭐 검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75개 펩타이드를 저희 방법으로 고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우스 캔서 모델에 넣어서 실제로 인비보에서 그 면역 반응이 생겼는지 그거를 볼 때 대개의 경우에 이 빨간 네거티브 컨트롤에 비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 이면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세 가지 암 모델에 대해서 464개의 실험을 해서 충분하게 좀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면역 반응이 있는지고 또 이제 안티 캔서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또 이 경우 이제 컬런 캔서 모델에서 이제 튜머 그로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저희 그 모델로 찾은 펩타이드 넣었을 때 관찰이 됐고, 또 똑같은 컬런 캔서 모델인데 뭐 그 펩타이드를 조합을 해보기도 하고 인디비주얼 펩타이드를 넣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멜라노마 결과가 되겠고, 요 유방암 모델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필락틱 세팅에서 이제 미리 이 펩타이드를 찔렀을 때, 그 다음에 튜머를 심었을 때의 상황, 그 다음에 테라피릭 세팅에서는 튜머가 이미 있을 때 또 했을 때의 상황, 그때 모두 그 홀 안팀, 그러니까 튜머 라이세이트 전체를 쓸 때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저희가 이 경우에 3개의 펩타이드만 사용을 했을 때 안티캔서 이펙트가 아주 잘 관찰이 됐었습니다. 또 이 경우는 이제 브레스트에서 스판테니어스하게 렁으로 메타가 일어나는 모델에서 저희 그 이제 전체 튜머를 넣을 때와 저희의 백신을 넣을 때의 메타스타시스가 억제되는 정도가 이제 컨트롤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했다, 이런 예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기하게 이 모델에서는 이제 테라피릭 이펙트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런 메타를 이니비션하는 게 나타나서 사실 이제 어떤 작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휴먼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식약처도 아마 연내에 이 개인 맞춤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거고, 모더나의 경우는 그 IND 허가를 작년 말에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트라이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해봤던 거는 그동안 이 그 퍼스널라이즈 캔서 백신에 임상을 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상당한 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저널들이 다 다르고 이제 연구자들이 있고, 이 샘플은 이제 그 임상에 참여 환자하고 그 환자들이 맞은 펩타이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총 다 합해 보니까 125명이 이 퍼스널라이즈 캔서 백신 임상에 참여했고,
환자마다 이제 10개에서 20개, 이제 많게는 30까지 백신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 백신이 1769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 mRNA도 있고 펩타이드 있고 뭐 DC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논문들에서는 그 각각의 1700개의 백신마다 투여를 한 다음에 이제 혈액에서 인터페론 감마 반응이 있는지를 다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이 결과를 다 모아서 일종의 이제 약간 레트로스펙티브한 이제 임상적 검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셀렉션하면 더 좋은 후보를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분들은 기존의 방법으로 어쨌든 백신을 골랐고,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것이 여기 빨간 뮤테이션이 있어도 이 주변으로 좀 이제 주변에 플랭킹하는 아미노산을 좀 많이 붙여서 넣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를 다 후보 에피톱으로 보고 우리 그 모델을 넣어서 혹시 여기서 그런 TCR 반응까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에피톱이 있는지를 이제 다 서치를 한 겁니다. 거꾸로. 물론 이제 이분들이 선정을 할 때는 뭐 그 중에 하나의 에피톱을 가지고 선정을 했겠지만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백신마다 결국은 면역 반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저티브, 네거티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파저티브 백신과 네거티브 백신으로 놓고 이제 이게 넷 MHPN이라는 게 기존의 가장 골드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작동했던 백신과 하지 않았던 백신 간에 요 방법을 했을 때 요 에피톱, 파저티브 에피톱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을 때 이제 근소하게 요 방법으로 파저티브한 것이 그래도 성공적인 백신을 말하는데 이제 P-밸류가 0.04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그 TCR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두 그룹 간의 그 에피톱의 개수의 차이를 보니까 이제 11승까지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그거를 조금 수치적으로 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요 방법으로 10개 이상의 에피톱이 들어가는 백신과 10개 미만의 그 에피톱이 들어가는 백신, 그러니까 좋은 백신과 안 좋게 예측된 백신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실제로 인터페론 감마 반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오즈 레이시오를 계산해 보니까 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CR에 대한 예측을 넣고 안 넣고가 상당히 거의 3배까지 이 각각 백신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B셀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거의 다 T셀에 대한 굉장히 포커스를 해서 연구를 했었고, 특히 이제 클래스 1이었지만 이제 요즘은 클래스 2에 대한 게 이제 관심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B셀의 역할입니다. B셀의 역할은 지금 뭐 이 두 개의 논문에서 이뮤노테라피 반응에 있어서 B셀의 이제 터셔리 인포이드 스트럭처라는 곳에서 있는 B셀들이 많을수록 이뮤노테라피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 2021년 셀에서 얘기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네오 안티젠,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네오 안티젠도 지금 우리가 물론 당연히 이것들이 CD4나 CD T셀을 TCR을 통해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그 네오 안티젠들이 B셀 리셉터를 자극함으로써 B셀이 활성화가 될 때만이 이 활성화된 B셀이 CD4와 함께 인터랙션해서 이것이 결국은 CD8의 사이토톡시시티를 늘려준다. 인터페론 21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연구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백신을 디자인할 때 지금은 다 T셀, MHC 붙는 거, T셀 반응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백신 파퓰레이션에 B셀까지 자극할 수 있는 그 에피톱을 같이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런 작용을 통해서 훨씬 이제 이뮨 반응을 부스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현재 뭐 항체 연구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체는 잘 모르지만 지금 AI 측면에서는 이렇게 BCR에 붙는 그런 리니어한 펩타이드를 예측하는 그 툴들의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AUC가 이제 0.7 중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썼던 모델을 좀 변형해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MHC를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에피톱하고 그 이뮤노글로빈의 헤비체인 시퀀스를 이제 이 헤비체인 시퀀스도 이제 알릴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한 64개의 알릴을 다 고려를 해서 넣고 여기다가 에피톱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미노산 인터랙션 매트릭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데이터가 사실 T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뮤노글로빈 G하고 붙는지, 뭐 뉴트럴리제이션 시키는지에 대한 인비트로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이런 짧은 펩타이드가 B셀 리셉터에 붙는지 안 붙는지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저희 모델 컨스트럭션 내부에서는 0.9까지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테스트 데이터에 했을 때 이제 PRALC도 괜찮게 나와서 어쨌든 기존 툴보다는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코비드-19 백신을 맞기 전후에 그 환자의 싱글셀 그 BCR 시퀀싱 데이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논문은 그 코비드-19의 이 그 스파크 프로테인에 이제 프로테인이 이게 이만큼 크게 있는데 S1, S2 서브유닛이 쭉 있는데, 이 논문에서 한 거는 이거를 다 펩타이드로 쪼개서 이 중에서 어떤 에피톱이 그 BCR 자극이 있는지를 이런 펩타이드 에피톱 매핑을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펩타이드 중에서 핫스팟, 그러니까 BCR 반응을 보이는 안티바디 반응을 보이는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매핑을 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한국인 그 질병청에서 한국인의 24명에 대해서 백신을 맞기 전과 후에 B셀 리셉터 시퀀싱을 한 데이터에다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은 우리 모델로 그 아까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놓고 그 다음에 BCR 서열과 이게 모델을 해서 우리가 그 예측을 해주는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클로널하게 익스펜션이 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콜드스팟보다 핫스팟에서 우리 모델의 스코어가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한 대로 일단 그 환자들에서 익스펜션된 BCR의 경우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요 파란색 그 콜드스팟에 비해서 핫스팟 쪽에서의 저희가 모델의 스코어가 높았고, 뭐 익스펜션 되지 않은 곳에서도 좀 더 그 핫스팟으로 예측된 에피톱이 더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세팅에서 저희 BCR 모델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TCR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마우스 실험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마우스 실험은 전부 다 이제 TCR 포지티브한 펩타이드를 넣어서 면역 반응을 본 건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다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그 저희가 BCR과 상관없이 선정을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 BCR 모델을 넣어서 BCR 스코어가 높은 백신과 낮은 백신으로 나눈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보니까 BCR 하이한 백신이 유의하게 더 그 면역 반응이 좋았었다는 것을 거꾸로 추적을 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대규모 이제 캔서 TCGA 데이터에서 저희가 BCR 예측을 한 거랑 이제 BCR의 클로날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TCGA 분석에서 10,000명의 환자에서 이런 BCR 스코어가 높은 것들이 더 그 뮤테이션이 더 줄어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안티캔서 이펙트가 보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리니컬 코호트 1,700개 백신에 대한 거기서 그 환자에게 만약에 우리가 환자에게 20개의 백신을 넣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라도 BCR 포지티브한 백신을 맞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전체적인 그 백신의 성공률이 다를 것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 하나하나가 환자이고 X축은 그 환자가 맞은 전체 백신 중에서 가장 B셀 스코어가 높은 것을 찍은 거고, Y축은 이 환자가 20개를 맞았는데 그중에 몇 %에서 면역 반응이 있었는가를 찍었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를 보시면 이 환자가 지금 맞은 백신이 여기 지금 10개를 맞았는데 이 10개 중에서 백신 1이 상당히 B셀 스코어가 높았습니다. 이 하나가. 그런데 요 나머지 다른 것들도 빨간색으로 이제 인터페론 감마 리액션이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즈 레이쇼를 이제 예를 들어 70% 이상의 백신이 성공한 거를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때 오즈 레이쇼를 보니까 이제 4.7이 나와서 이렇게 BCR 리액션을 주는 경우 안 주는 경우에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생물학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다른 식으로 분석했을 때 이제 그런 코릴레이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AI를 가지고 펩타이드 MHC 그 구조 중에서 T셀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B셀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모델을 만들었고, 특히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콜라보레이터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